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장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아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낭봉정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4년도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 과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일반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 사업소 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비전 목표로 삼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첫 번째, 시민 만족 공기업 운영으로 건실하고 책임 있는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시민 중심 요금 행정 서비스 추진. 두 번째는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과 진위 상수원 보구역 조정에 따른 대체 수원 확보 및 개발 계획 수립, 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소 공급을 위한 노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기반 시설 확충과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추가 공급 지원입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확장, 미정비된 하수관과 및 농촌마을 하수관고 정비 사업이 적기 추진,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9개의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입니다. 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쪽 공기업 건정재정 확보로 경영 효율화 향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 2,347억 4,900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 1,179억 7,800만 원, 총 3,52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 경제성 등 체계적인 경영 분석을 통한 건정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의 재정 상태, 건정성 및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의 경우 2023년 8%, 24년 10%, 25년 12%, 3개년간 인상하여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84.7%에서 25년 90.3%로, 하수도의 경우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매년 20%씩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40.8%에서 27년 68.9%로 상향되면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경영 합리화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조 시민이 만족하는 요금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증하는 상수도 수행가의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하수도 요금 문자 고지서 및 ALS 시스템 운영으로 스마트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등은 평택시 ALS 납부 서비스에서 차세대 ALS 납부로 변경 운영함으로써 카드 결제 수수료 미부담으로 약 3천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수도계획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6조 상수원 보구역 해제에 따른 용수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 사업 증가에 따라 자연 유입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40년 100만 명 기준 약 12만 톤에서 15만 톤의 부종량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3년 4월 국가시책사업으로 용인시 남사 이등업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지로 선정되므로 사업 추진 시 우리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및 해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시민과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국토부 환경부 등 8개 기관과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질보존 대책 마련 분야로 평택호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입니다. 지정되면 평택호 수질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 조정, 그리고 수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질 자동 측정소 2개소 설치, 수질 정화 습지 조성, 민간 합동 수질 점검 위원회 구성과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 근거가 마련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확보 부분으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1만 5천 톤과 우리시의 개발 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로 2040년 기준 약 12만 톤에서 15만 톤의 정도 부종량이 발생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지정의 친환경 복합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주거, 문화, 산단, 교통망을 개선하여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협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용수 공급 부종량 해소를 위해 S사의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 전환 등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생활용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 후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생 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주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상태이고, 수주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공장 설립, 제한 승인 지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여 100만 도시에 걸맞는 수자원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조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상수간 교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신뢰받는 수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시의 유수율은 2020년 89.9%, 23년 89.4%이나 24년도에는 90%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상수간 교체 12.4km 중 8월까지 11.8km를 교체하였고, 노상수간 갱생 3.8km 중 1.8km를 시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누수 발생 건수는 약 570여 건, 누수 복구, 아울러 정수장 노시설 개선 등에 177억 원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9조 대체수원 개발계획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용수 배분량은 송탄, 유천 정수장의 자체 생산량 15,000톤과 광역상수도 3, 4, 5단계와 한강 하루 2차를 포함하여 44만 4천 톤이나 2040년 도시계획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장내 수유량을 검토한 결과 약 15만 톤의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탄 상수원 보호 해제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용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 추가 확보를 위해 사전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현재 수도망의 광역 공급량과 관로 통수 능력을 감안할 때 추가 배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3년 이후 용수 공급 부족량 해소를 위해 S와 공업용수를 생활용수 전환을 종합적으로 해서 생활용수로 전환 계획을 협의하여 협약 체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생 협약 이후 후속 조치로 우리시의 배분량 부족분 15만 톤과 송탄 상수원 보호 해제를 포함한 수정비 기분 계획 등의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승인 이후 기타 행정 절차 이행과 공업용수의 생활용수로 전환에 따라 단계별 정상 건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조 고덕 산업단지 공업용수 2단계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산업단지 공업용수 1단계 공급은 20년 9월부터 일 최대 22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2단계 25만 톤 추가 공급 사업은 고덕 산업 입주업체의 적기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호에서 언수를 취소하여 의왕시, 수원시, 화성시, 평택시 4개 시를 통과하는 송수관로 56km와 통합가압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고덕 산업단지 삼성전자의 가동 시기 단축에 따라 공업용수의 적기 공급을 위해 우리시 사업구간인 18.4km는 24년 1월 착공하여 우선적으로 시공 중에 있으며 관내 구간인 37.5km는 25년도 사업을 시행하여 27년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25년까지는 판교 가압장 선 개량 및 평택시 구간 우선 통수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공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종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도시발전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의 종합적인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팽성 2배수지 신설과 증설 12개 사업과 고덕 산단 공업용수 2단계 건설 공사에 총 사업비 1조 2,821억 원을 투자로 우리시 미래 도시 개발과 도시 발전의 방향에 의한 장기적인 물수유, 종합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한 용업용수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수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4조 통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 및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통북 하수처리구역 내 각종 개발 사업과 도시 발전으로 오소 발생량 증가로 이전 및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 용량 7만 5천 톤에서 2만 5천 톤을 포함하여 10만 톤을 건설하고자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자와 지난해 12월 27일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부진해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률은 60% 정도입니다. 협의 보상을 마무리한 후 금년도 11월 중 사업을 착수 후 27년 8월 준공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대동 14통, 15통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도는 마을 내 주차장 및 외곽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26년 이후에는 마을 내부도로 개설 등은 주민들과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조 고덕 이화 공공하수 처리시설 초응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고덕 이화 공공하수 처리시설 초응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통북천,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화 공공하수 처리시설은 2만 2천 톤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비는 169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고덕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10만 8천 톤으로 사업 기간은 23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아울러 사업비 투자 사업비는 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통북천 및 서정리천의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고도 이화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민생활 환경 개선 및 평택호, 통북천, 서정리천 등의 하천 수질 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조 하수관거 및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가 미정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과 평택호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학현, 내기분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오수관로 94.5km, 배수설비 3,071가구에 대하여 1,054억 원을 투자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대상지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정비된 농촌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류 하수관거 정비 계획 수립 후 정비하여 농촌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조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철저입니다. 장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체시설을 기존 6만 5천 톤과 고덕 신도시내에서 발생되는 3만 3천 톤을 포함하여 총 10만 8천 톤을 LH에서 건설하여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현안사항으로 도출된 성능 보증 및 개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인수인계 현황으로는 21년 8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용 개시, 22년 3월 인수인계 관련 합동 근무 실시 및 결과에 대한 보완과 개선 사항으로 LH 평택사업본부에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기 통보된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나 성능 테스트 시험 결과 성능 미충족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진 시설 개선 후 추가 성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환경 전문가와 최종 점검을 실시하고 인수 후 시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겠습니다. 24쪽부터 31쪽까지는 일반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개발과 발전의 과도기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및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선제적 업무를 통해 도시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함은 물론 상하수도 민원행정 서비스로 시민 불편 최소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 그리고 평택호 및 통북촌, 서정리촌 등 하천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수도계획과하고 수도시설과 두 군데서 지금 업무 보고를 좀 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는 게 좀 용인시라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좀 발표되고 있어요. 이동면하고 남사하면 따지면 용인시 전체 면적이 한 10%가 넘어가고 오산시의 1.5배가 되는 그런 부지역 규제에서 해제가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평택은 어떠한 이득을 좀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 우리 뭐 상하수 사업가하고 논의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지해서 앞으로 용수 공급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인근 시에 요구할 부분들은 요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배불량 전망을 앞으로 2040년까지 보면 용수가 계속 부족하게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신설, 신규 정수장 건립이라는 거를 내용을 좀 담아 오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정수장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어떻게 그 예산 비용은 신규 정수장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송탄 정수장이 15,000톤입니다. 생산량이.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상수원보호 해제 15,000톤하고 이 도시계 인구를 고려했을 때 40년에 한 12만 톤 부족하는 거로 지금 했고요.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15만 톤을 이 S사하고 해서 그 공업용수를 2단계 25만 톤을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거를 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협의를 그게 했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S사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우리 팔당댐에서 오는 물을 그러면 예. 고도 삼성전자에다 그 물을 공급용수로 맨 처음에 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우리 생활용수로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5만 톤 중에 15만 톤을 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저희가 정수장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거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수 담수화를 통해서 삼성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예요? 그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공업용수 부족량을 해수 담수화를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고 이 팔당에서 오는 그 원수를 좀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S사에서 이 해수 담수화보다는 수원의 그 공공하수 처리 시설을 재용수를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는 잠깐 보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S사에서 나도 S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그게 실은 우리가 생활용수도 필요하지만 우리 평택의 S사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우리 평택에 많은 기여하는 부분들도 있어 공업용수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팔당댐으로 해서 제 팔당댐에 나오는 물론 우리 생활용수도 다 보완이 어느 정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재활용용수로서 공업용수로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S사에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S사하고 협약은 다 끝난 거.
하수처리 재용수 10만 원 저희한테 관리 전환하는 양만큼 그거를 좀 공유해서 사용하겠다는 이게 우리 정수장도 신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정도에 지금 우리가 정상 15만 톤에 대해서 지금 이거를 일시적으로 지금 해야 될지 1, 2단계로 나눠야 될지 지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15만 톤 전체로 지금 정상 건설할 때 한 3천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S사하고 좀 그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 2단계로 나눴을 때는 10만 톤하고 5만 톤 이렇게 1단계, 2단계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할 때 10만 톤으로 했을 때는 한 2,400억에서 50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한 1,300억에서 1,500억 소요로 될 거로 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1, 2단계 나누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15만 톤 전체 하는 게 예산에 한 5, 600억 정도는 예산 절감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를 저도 뭐 동감하는데 1단계, 2단계 나눠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 사업을 한 번에 해야지 뭔가 안정적인 면도 좀 구축할 수 있고 용수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감도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예산 문제죠. 그 예산 문제를 우리가 S사만 믿고 지금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우리가 국비, 도비라든지 아니면 인근 시에서도 제 생각에 인근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담률이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나 싶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시라는 게 이제 뭐 용인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비도 좀 이 수정비 기본 계획을 하면서 국비도 포함됐고 S사도 포함됐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근 지자체 용인시하고도 협의해서 해서 좀 이득분이 어떻게 보면 용인이 최대한 수혜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상 건설비에 용인시하고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좀 협의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신규 정수장에 대한 문제는 좀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좀 체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언제 이제 기준으로 네. 저기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늦어도 32년까지는 정수장이 완료돼서 30년에서 32년까지 완료를 해서 그 시민에게 그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의 문제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업 시기를 고려할 때 지금 뭐 2025년 준비를 해도 3년, 4년 그래서 30년을 지금 최대 주관이라 했는데 이 사업비가 확보가 좀 어려울 때 한 1, 2년 지연될 거라고 하면 32년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무튼 뭐 제 생각에는 좀 시급을 좀 요하는 부분이 그 전에라도 우리 정수장 설치하기 전에라도 그 용수 보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계속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 시민들이 좀 물 부족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금방 상수원 해제에 따른 물 부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관우 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지금 돼 있어요. 계획이 돼 있고 해서
이미 상수도는 지금 인상이 돼서 7월부터 인상이 돼가지고 지금 고지가 되고 있고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그 하수도는 또 20%씩 내년도부터 고지가 또 될 텐데 지금 어떻게 시민들하고 공감되는 어느 정도 지금 민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그 전반기 때 상관위 의원님들이 그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이 고지서 나가기 전까지 좀 홍보 좀 철저히 좀 해라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홈페이지도 띄워놨지만 저희가 지금 요금 고지서에 인상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의견은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물의 질을 또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민이 또 인상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읍면동에 많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통복 하수가의 통복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해서 뭐 국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한 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 통보 공공화수 처리 이전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이 있다고 보고요. 그 먼저 우리 김 의원님이 뭐 저한테 전화 주셨듯이 그 신대 14통, 15통 네. 거기에 이제 주민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추진을 했는데 좀 뭐 예산 수반상 좀 확보가 좀 어려워서 조금 일부 지연될 우려는 있다고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을 지금 하고 있고요. 먼저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제 역사권 컴팩트 시티를 네. 지금 해야 돼서 거기에 공공화수 처리 시설을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이전에는 무지 옆에 좀 증설을 해서 같이 지금 할 이 운영비나 이거 예산 향후에 절감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LH하고 지제역 컴팩트 시티하고 이제 처리장이 위치가 증설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 한 차액을 좀 이득분을 저희한테 그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납부가 되면 이 14통, 15통에 대해서 그쪽에 조금 더 좀 당초 계획한 대로 주민 건의 사항이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되거나 주민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 지평구 행정에서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확정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많이 아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주민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 신대 14, 15통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좀 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예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가져와야 될 상황이고 해서 돈이 정말 여러 군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물도 그렇고 하수 시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을 요청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이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 지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 하수도 공급에서 또
지금 14, 15층이 그 주민권이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350억, 400억 정도 투자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만 부담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어려움이 있고 또 파산의 우려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다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운영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지제역 그 콤팩트 시티하고도 연계해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제 컴팩트 시티하고 연관해서 하시는 거는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비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여튼 건설은 올 11월, 12월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착수는 되는데 본격적으로는 내년 아마 3, 4월 정도 3, 돼야 4월 정도. 이제 서류상은 착수는 가능한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 이 계획으로는 3, 4월 이제 준비하고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년이면 사업은 끝나는 겁니까? 2년 6개월. 2년 6개월? 어차피 내년 3, 4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는 예산 계획이 좀 잘 세워져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준비를 좀 잘 좀 그 안에 삽뜨기 전에 준비가 완료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사하면서 또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기본적인 뭐 진입도로나 주차장 외곽도로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 내부 가로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지연된다는 거지. 그 진입도로나 주차장 이거는 정상대로 가는데 안에 가로망 전체적으로 다 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그 말씀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소통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해까지신가요? 네, 이거 잘 마무리하시고 하수관장이기 때문에 아마 의견 잘해서 여기 할 겁니다. 하여튼 믿습니다. 국장님 소통하고 저기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학용 의원입니다. 지금 뭐 그 상하수도 인상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요금이나 저희 같은 경우 아직 특별한 적이 없고요. 이제 하수도는 뭐 이 농촌마을에 조금 미정비되는데 조금 빨리 시급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 환경부에 가서 신규 사업을 매년 그 1년에 한두 건씩 선정을 해오는데 사업비 확보가 좀 문제입니다. 일반에게서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공기업이 지금 현재 40.8%밖에 안 되니까 현실화율이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에게서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이 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노후관 교체 누수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 복구하면서 단수나 이제 교통 저기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저희가 노후관 교체를 올해는 12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 이제 예산은 그 2배 이상 해마다 해서 노후관 교체를 신속하게 해서 이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고요. 그 30년에서 33년 4년까지는 이 노후관 교체를 80% 이상 저희가 지금 추진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보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그 누수 발생 건수가 저 해마다 좀 줄기는 하고 있어요. 뭐 여기 자료에 보면은 뭐 2022년 784건, 23년도 729건, 24년도 현재 8월에 569건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노후관로에서
누수 발생권이 생기나요? 아니면 뭐 신규 관로 뭐 조인트 조립을 잘못해서 또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저 누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노관 교체를 20년 이상 된 거를 노관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 많은 거는 조인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용접 부위 이 지금 올해 들어 스케일이나 이런 거 껴서 좀 민원이 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간혹 그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은 상수도 공사 현장을 가끔 봐요. 그런데 제가 먼저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뭐 몇 미터 아니면 몇 킬로 뭐 이렇게 해서 공사 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 현수막이 안 걸려 있더라고. 내가 그걸 좀 게시 좀 해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실 때 아,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다니실 텐데 아니면 뭐 공사 구간을 좀 우회해서 다른 뭐 도로로다가 뭐 출퇴근을 하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건가요? 현수막 게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현장별로 좀 챙겨서 이 그 주민이 차량 통해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며칠 안 돼, 한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시기인데 40원 국도에서 그러니까 40원 국도에서 7원동으로 내려서는 그 구간이 있죠. 램프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 구간, 터널 그 구간인데 거기를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뭐 장비 포크레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공사를 하는데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 왜냐면은 저쪽 원곡 가는 도로에서 진입 차량이 있지 이쪽 그 동작동 그 아파트 이쪽에서 또 그 나가는 차량들이 거기서 다 엉켜가지고 무슨 공사인지 저도 파악을 못했어요. 워낙 그 공사 현장이 좀 혼잡해가지고 뭐 사전에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 뭐 이렇게 신호수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 배치도 안 해놓고 뭐 공사 구간 뭐 공사 뭐 뭐라 공사 현장이라는 어떤 그런 표지판도 없고 그냥 차들이 버스도 막 돌았다가 돌릴 데가 없어서 밖으로 막 나가고 막 그런 현상을 봤는데 그건 무슨 공사인지 제가 상하수도 공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현장을 제가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거기는 뭐 이제 별도로 노광에서나 상수도 공사를 한 위치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누순한 현장입니다. 긴급하게 이제 그 복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교통에 혼잡이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부영 아파트 앞에 대형 누수관 했을 때 교통 혼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모의훈련도 했는데요. 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그 이 차량이 통행하고 어려울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교통통제위원회나 요거를 해서 문제 없이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그 진이천을 해제 상선보육을 해제를 하고 지금 15만 톤을 물을 공급을 받는다는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여기 칩 쪽에 보면은 공업용소 2단계 건설공사 추진 내역에 보면은 이게 해수 담수를 포기한 건가요? 평택시에서? 지금 공업용수로 좀 해서 그 수원 아까 제가 이 제안 설명할 때 수원 공화소 처리 시설에 한 해서 29만 톤 정도 그거를 활용을 하겠다는 그 의사가 있어서 지금 우리 해수 담수화는 실정화 사업은 지금 9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로 갖고 있고요. 후에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검토를 해서 혹시 그 해수 담수화가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할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1쪽에 보면은 고덕 산업단지 용수 공급 2차 관로 계획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시점이 어디부터예요? 이게 지금 저 팔당서부터입니다. 팔당호예요? 예. 그 거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4개 시를 지금 거쳐오는 겁니다. 네. 의왕, 수원, 화성, 평택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거쳐오는 나이입니다. 이게 뭐 원인자 부담금이 9천억의 어떤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이걸 다 삼성전자 다 부담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죠? 아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주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 지금 그 공업용수는 요금이 이번에 인상됐나요? 협상 내년에 인상하나요? 매년 지금 네, 예. 작년에 2월 저 인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가압장을 가동을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한다가 올해 6월 말서부터 가압장을 가동하면서 가압장 가동비 운영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요? 그게? 지금 원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하고 이 전기료 포함해서 한 2억 5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월? 예. 중에 뭐 자세한 거. 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 용수학부는 뭐 우리 관리과도 그렇고 수도 계획과도 관련돼 있는 거라 원래 저희한테 이게 원래 보고했던 거, 그러니까 뭐 우리 선관위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이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해서 우리가 시가 뭐 삼성하고 논의도 하고 다 협의했던 거는 해수 담수화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를 그 공업용수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변경하겠다라고 지금 말씀 보고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말씀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해수나 하수를 재이용하려면 이걸 걸러서 이제 초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생산 기술이 필요한데 이 생산 기술 현재는 없단 말이죠. 이게 뭐 대만의 TSM 뭐 CM도 최초 이제 개발에 착수했고 우리도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뭐 예일대하고 협약을 해서 그 신기술을 만들려고 해갖고 이게 뭐 현재 계획된 완료 시점이 27년도 8월달로 완료 시점이 돼 있으니까 뭐 완료 시점이지 그때까지 반드시 신기술이 개발된다고 확정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충분히 이런 기술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냐? 그러니까 저번에도 해수 담수화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즉 하수를 재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해수와 또 달라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냐?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의원님 그 공업용수 전체를 초순수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공업용수에서 40% 정도 한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고 나머지는 일반 용수로 쓰는 겁니다. 그 보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삼성전자에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초순수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한 공업용수 중에서 한 40%, 한 19만 톤 정도를 초순수로 만들어서 사용한답니다. 그건. 19만 톤은 순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10만 톤은 그러니까 그 뭐 섞어요? 냉각수라든가 기타 용수로 사용할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기 29.2만 톤은 1S사 해갖고 여기 29.2만 톤이라고 책자에 예, 예,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말씀은 19만 톤이라고 또 말씀. 그러니까 그 공업용수 원수를 가지고 초순수를 만들고요. 하수 제2용수 가지고는 기타 냉각수라든가 장외용수로 쓸 겁니다. 장내용수로 쓸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10만 톤만 안에 제품에 사용하고
19만 톤은 냉각수나 그 외 아니, 쪽 시설로? 초순수로 만드는 게 약 19만 톤이고요. 그 나머지 하수 재용수 같은 거는 냉각수나 기타 용수로 사용한답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럼 하수 제2용수로 해서 이 하수를 이용해서 하는 건 몇만 톤을 하수를 이용한다는? 아, 초순수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하수 재용수는. 공업용수가 1단계가 22만 톤이고 그다음에 2단계가 25만 톤인데 그 중에서도 15만 톤 시에 주더라도 10만 톤 여유량이 있잖아요. 그럼 총 32만 톤의 원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로. 무슨 말씀인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이거 왜냐하면 이게 틀어지면 또 좀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안정적인 용수 확보 부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삼성 반도체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이게 용인에 대한 우리도 지금 그 공장 원래 계획된 부분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물론 뭐 회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인에 대한 반도체 그 건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마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바깥으로 표현된 거는 보도 자료를 내가 못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뭐 전력 공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 주변 현황 정부나 뭐 이 회사나 이 주변 지자체의 동향이나 상황들을 좀 면밀히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좀 적절한 좀 대책들이 좀 강구돼야 된다.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그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지금 유수율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수율을 매년 목표치를 정하나요? 그냥 지금 이거는 현재가 우리 유수율을 이거 뭐 수자원 공사에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예요? 이건 유수율은 경기도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유수율은 사실은 100% 되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근데 사실 100%는 사실 불가능한 상태라 저희가 89.5% 이제 8월 기준이고 이게 다른 시군항보다는 좀 높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거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느냐 아니면 목표율이 별도로 없냐? 네,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블록 시스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목표는 뭐예요? 몇 프로예요? 그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연도별 그 목표를 좀 해서 주시고요. 물론 이게 지역마다 편차가 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높긴 하지만 지방 중에서도 그런 아까 말했던 그 뭐 블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가지 그 실시간 유량 뭐 수압 감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거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유수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더라고요. 93.4%까지 끌어올린 데도 있어요. 또 어느 곳은 뭐 60 몇 프로였던 2018년대 60%대였던 데가 거의 90% 가까이 끌어올린 데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르죠. 지역 상황도 다르고 또 도시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여건도 다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기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목표치를 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제자리로 가는 부분도 있어서 원래 22년도에는 89.9%였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8월 달까지는 89.5%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이게 저희 공업용수를 포함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업용수를 포함하게 되면 93%까지 돼요. 근데 일부러 공업용수를 빼버리고 좀 공업용수를 빼고 좀 낮췄다고 좀 보시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저기도 말씀하셨는데 고덕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여기는 뭐 쭉 이유는 열거를 해놨는데
왜 그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나름대로 전문 설계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그거의 규정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했는데도 또 충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 시 자체 하숙과나 우리 소장님 입장은 왜 그런 부분인지. 지금 뭐 과거에 이 LH하고 협의할 때 시에서 좀 건설을 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LH가 그 사업 시행자가 돼서 해놓고 요 사업이 턴키로 발주됐습니다. LH. 그래서 이제 공법까지 같이 들어와 있는데 공법까지 하고서 저희가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성능 보증이나 이런 걸 다 이 검증이 돼야지만 인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인계 과정에서 성능 테스트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비가 추가로 투입 안 될 수 있도록 지금 해교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완료되면 저희가 인수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좀. 그럼 아니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운영은 되는데 그럼 이제 물론 이-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거 하여튼 뭐 충분히 이 잘하셨는데 공법에 대한 갤런티가 저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해주는 방류 수질만 간신히 지금 맞춰서 내보내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럼 이거 공사를 해서 이 개선할 때는 이게 공사 기간이 짧아요? 지금서부터 해도 빨라야 내년 연말 정도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가동하면서 교체하는데 문제는 없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 10만 8천 톤에서 지금 한 7만 톤, 뭐 8만 톤 들어와서 한 4분의 1은 여유가 있어서 좀 교체해가면서 이 운영을 좀 나눠가면서 하면 교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우리는 아파트 입주가 계속 되기 때문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테스트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그럼 수질 문제도 개선되고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전문가 검토는 끝난 거예요? 예, 전문 검토하고 이 안전 진단이나 검토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을 지금 개선을 LH에 요구한 상태. 여기는 인처리 시설도 지금 인처리 시설은 별도로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아니 별도입니다. 이 하수 처리장 말고 별도로 해요? 예, 별도로 지금 어디다 그걸 설치하시는? 추진 고덕에 지금 우리 공공화수 처리 시설에 430억, 429억인가 그거 들여서 지금 별도로 지금 추진 중이고요. 현재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거쳐서 그 나온 물을 다시 거기서 인처리해서 예, 다시 보내는 인처리해서,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별도로 국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추후에 따로 마지막으로 그 하수관검이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한산 구역은 다른 별도죠. 한산리 정부 거기 같이 돼 있어요. 한산리도 그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25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신규 사업 지정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네. 그럼 예, 신규 사업 지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확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이에요. 네네. 근데 이 처리 분거를 별도로 하는 데들은 소규모 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거죠. 아, 요거는 처리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저기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처리장으로. 네. 그럼 이거 어디로 들어가요? 토진 어연처 그리고 거기가 현곡지구로? 아닙니다. 예, 오송. 예. 오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오성으로 네,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자체 정비하는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있잖아요. 네, 네.
저 장등인가 한번 저 옛날에 비 왔을 예, 때 예, 예. 가봤더니 막 넘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니까 오접들이 있어갖고 발생하는 문제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좀 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계속 연막 조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은 안 됐고 아,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예. 저기 얘기 좀 해주십시오. 보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 사업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